안녕하세요. 람보의 투자수야. 모든 열매가 익어가고 우리 인생도 연그러가는 가을, 책 읽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요약 정리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투자에게는 왕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투자자에게는 독이 되며 자신의 잘 맞는 방법이 최고 투자 기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월가의 영 피터 린치. 대부분 투자자는 주식이 오른 후에 사고 빠진 후에 파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는 대중의 투자 심리를 지배하는 탐욕과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 절대적인 왕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이 최고 투자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법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은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투자자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왕도를 찾기 위해 헤매는 것보다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영원한 강세장, 약세장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인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점에 나쁜 가격으로 매수하면 손실을 크게 봅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집도 장기간 보유할 때 수익을 얻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주식보다 집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할 때보다 집을 보유할 때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골장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을 고를 때는 몇 달의 시간을 쓰면서 주식을 선택할 때는 몇 분 만에 선택합니다. 주식 투자는 장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만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을 잘못 선택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거나 경기가 후퇴하면 투자자는 걱정하느라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살 때를 놓치며 뒤늦게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는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충격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때가 경제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월가의 영 피터 린치. 마침내 경기 침체로 주가가 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분하게 여겨 결국 항복하고 주식을 매도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은 채 주식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투자라는 변덕스러운 존재는 공포백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을 예측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는 투자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정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기업 주식은 크게 상승한 일이 없습니다. 대형주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수익은 언제나 소형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이 동일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형주를 노린 것이 유리합니다. 저성장률은 성숙한 대기업 주식으로 대체로 GNP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성장한 주식입니다. 저성장주에 투자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성장주는 연 20에서 25% 정도 성장률을 보이는 작고 적기적인 신생기업입니다. 고성장주는 위험성이 높고
특히 우용만 앞서다가 자금 부족에 직면한 신생기업은 위험합니다. 성장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순환주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하여 매수했다가 투자금을 잃고 마는 상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식의 유형입니다. 경기순환주에 투자할 때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경기 하락이나 상승을 암시하는 초기 조건을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의 유형을 분리하는 것은 투자의 논리를 개발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어떤 논리가 성립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2배가 되었을 때 팔아라. 2년 뒤에 매도하라. 10% 하락하면 손절매하라는 등 우리 주변에 들리는 충고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말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온갖 유형의 주식에 골고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기 종목 주가는 대개 잘 알려진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 빠르게 상승하고 높은 주가를 지탱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과 공허함으로 상승 때만큼이나 추락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보유한 인기 주식을 긴밀하게 처분하지 못한다면 수익은 곧 손실로 둔갑합니다. 사업 다각화 기업 중에는 터무니없는 기업을 인수하며 돈을 날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은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소문주는 조심해야 합니다. 소문주는 체면 효과가 있으며 소문주를 두고 올라가는 이야기는 대개 사람들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에 혹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런 주식에 잘못 투자하면 손실을 메우기에 부업이라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소문주는 급락전에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자율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주식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영 피터 린치. 회사는 기본적으로 5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1. 비용 절감. 2. 가격 인상. 3. 신규 시장 진출. 4. 기존 시장 매출 확대. 5. 적자 사업 재활성화하거나 중단 혹은 매각입니다. 이것이 투자자가 회사에 대해서 조사할 요소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미룬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생존과 파산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많은 신생기업은 항상 위험합니다. 은행 대출금은 은행이 요금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상업어음은 은행 대출금보다 더 위험합니다. 상업어음은 만기가 매우 짧으며 요구 즉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차입금은 채무자가 이자만 계속 지급하면 조기 상환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회사가 공경에 빠져나올 시간을 벌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보고서 주석에 회사의 장부 가치가 구분되어 소개되며 지급 이자와 만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부 가치가 회사의 실제 가치와 거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부 가치는 실제 가치보다 큰 폭으로 과장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가 완제품에 가까워질수록 판매 가격을 예측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고에 회사 재고가 얼마 쌓이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가 증가는 대개 나쁜 신호이며 더욱이 재고가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시장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장기간 보유해야 할 주식으로는 비교적 이익률이 높은 종목이며, 그리고 성공적인 해상주에서는 비교적 이익률이 낮은 종목을 발굴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주가 움직임이 적고 소기업은 주가 움직임이 큽니다. 연성장률이 50에서 60%인 기업을 경계하라. 인기 업종의 인기 종목을 피하라. 정보 제공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부유하고 그가 전한 최신 정보가 정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경에 빠진 회사가 회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사수를 매입하는 회사를 찾아라. 기관 투자자의 보유량이 적거나 없는 회사를 찾아라. 인내심을 가져라. 서두른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가치만 보고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 가치가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우면 투자를 연기하라. 월가의 영 피터 린치. 주식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기 수익률은 9에서 10%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시장 평균입니다.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반복하는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보입니다. 신루타 종목은 고위험, 고수익 특징을 지닌 고성장주나 해생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다면 연말을 이용하라. 몇 년마다 주식시장에 발생하는 붕괴, 폭락, 거품 붕괴, 일시적인 하락, 대폭락 기간에 매도 본능을 억누르고 용기를 발휘하여 주식을 매수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가 내려간 다음에 주식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주가가 오른 다음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처음에 주식을 매수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달러가 강세이나 약세이나 모든 나쁜 징조입니다. 통화 공급 감소 또는 증가도 경보를 울립니다. 지금까지 통화 공급 수치가 차지했던 자리를 예산 무역 적자를 비롯해 저마다 다른 공포심을 조장하는 수천 가지 경고가 대신하며 투자자들을 겁주고 주식을 내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 이유를 안다면 그 주식과 작별해야 하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상 피터 린치의 올가의 용이라는 책을 전해드렸습니다.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